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그 미적분학 상세과정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함수에 대한 네 가지 표현 방식에 대해서 공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에 관한 이제 고찰과 내용에 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아셔야 되면서 걔네들 함수가 갖고 있는 특성들과 그 함수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뒤에 나가서 이제 미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또 심화적인 내용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것이냐면 그 함수에 대한 정의와 그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그럼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함수에 대한 정의부터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 함수의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면 함수 f라고 하는 것은 집합 D에 있는 각 원소 x에 대해서 그 집합 D에 있는 각 원소 x에 대해서 집합 E에 있는 오직 한 원소에 좀 네모를 쳐주시고요. 오직 한 원소 fx에 대응되는 규칙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집합을 두 개로 만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을 만들게 되면 첫 번째 집합을 D라고 쓰시고 두 번째 집합을 E라고 쓰시게 됐다고 했다면 우리는 이 D라고 하는 집합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 E라고 하는 집합으로 보내는 규칙을 우리가 함수 F라고 나타내고자 한답니다. 첫 번째는 이 D 안에 있는 우리가 있는 X의 값하고 여기 안에 있는 무슨 값, Y 값이 있겠는데 우리가 첫 번째에는 그 D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정의역 용어를 쓰게 되고 그 정의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답니다.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는 것들보다 얘네들은 공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공역이라는 거 용어를 쓰면서 얘네들 코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답니다. 우리는 그럼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 있는 x라고 하고 있는 그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f라고 하는 규칙에 갖다가 어떻게 f의 x라고 하는 새로운 원소를 찍게 되는 규칙이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공역 중에서 우리가 x가 찍게 되는 이 원소들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 원소들이 하나씩 존재하게 될 것인데 그 원소들을 존재하고 있는 이 원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는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치역이라고 하는 집합은 어디 안에 들어있는 집합이 되냐면 공역에 들어있는 부분 집합 중에 하나가 될 것일 거고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체 중에서 일부분의 집합이기 때문에 치역은 공역에 관한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것도 알고 있냐면 두 번째는 우리는 함수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 특성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함수가 갖고 있는 정의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정의역은 공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 몇 개씩만 우선 꼭 선택하셔야 돼요. 우선 정의역은 공역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특성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걔네를 선택을 할 때 몇 개씩만 꼭 하나씩만 선택한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을 볼 거냐면 세 번째는 우리가 변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변수.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하는 숫자들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함수의 값을 여기 있는 값을 y로 잡게 되면 우리는 y는 얘처럼 fx라는 우리가 함수의 식을 완성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봐보시면 여기에 있는 x의 값은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변하게 하는 숫자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숫자를 1, 2, 3, 4 이렇게 바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처럼 이게 자기 멋대로 자기 스스로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변하는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이 y-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x의 값의 변함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변수들이죠. 그래서 이 y-값의 일명 뭐라고 하냐면 종속변수라는 용어를 쓰게 된답니다. 종속변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걔네들이 스스로 변하게 하는 변수라고 하는 독립변수하고 그 독립변수에서 매번 바뀌게 되는 무슨 변수? 종속변수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에 대한 특성인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9의 부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V라고 하는 것은 4파이R 세제곱이거든요. 4파이R 세제곱. 그럼 4파이R 세제곱이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서 뭐가
독립변수가 뭐가 종속변수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우선은 여기 있는 4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숫자예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반지름의 값에 따라서 부피가 바뀌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반지름의 값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부피의 값을 뭐라고 하냐면 종속변수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우리 얘기하는 변수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함수를 먼저 이제 어떤 것인지 배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 건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그 방법이 바로 두 번째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 그래프의 정의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그 그래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프의 정의가 된답니다. 어떤 것이냐면 봐보세요. 그래프의 정의는 정의역 뒤에 있는 함수 f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의 집합이냐면 순서쌍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그 순서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얘처럼 어떠한 x, fx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하고 그 다음에 공역에 있는 원소들로 되어 있는 짝지어져 있는 원소들로 구성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x하고 y라고 연결되어 있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합해져 있는 순서쌍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함수들의 그래프를 정의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걔네들에 관한 그럼 어떤 것이냐면 예를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x가 있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이 각각에 대한 x값에 대한 y값이 하나씩 찍혀 있죠. 그래서 그 점들이 모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것을 먼저 볼 것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 부분 뜻하죠. 네, 이쪽 부분은 뭐가 되냐면 여기는 fx의 값이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걔네들의 fx라고 하는 y값들이 0보다 큰 값들을 의미할 것이고 이쪽에 있는 밑에 있는 값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는 fx의 값이 0보다 작은 값들을 의미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x축과 만나고 있는 이 점들은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걔네들은 fx가 뭐가 된다? 는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기 있는 값을 a라고 한다면 우리가 f의 a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여기를 a를 쫙 올렸을 때 만나고 있는 얘네들의 y 값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별이라고 친다면 걔네들이 fa는 별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무슨 값이냐면 함수값의 정의가 된답니다. 함수값.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